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토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완전 가을입니다. 그쵸? 미국 증시가, 지난밤, 춤을 좀 췄습니다. 보니까. 일단, 이 고용지표 발표 잔뜩, 주목하고 있었는데, 고용지표가 개장 전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 9시 반에, 밤 9시 반에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 수준으로, 고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8월 달에 보다는 그러니까 7월보다는, 전달보다는 좀 떨어졌는데, 전달에는 52만 명, 이제 신규 고용이 있었고, 요번에는 31만 명이 나왔어요. 예상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죠. 실업률 역시, 지난달에는 50년 만에 최저 실업률이었거든요. 그래서 3.5%였는데, 요번에는 3.7%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좀 높아졌고, 신규 고용은 좀 떨어졌고, 그러니까 고용이 전달에 비해서는 좀 안 좋았다. 그쵸? 좋지 않았지만 골디락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왜냐? 연준이, 이 파월 의장이 주장한 것이 금리를 인상해서, 고용이 조금 나빠지고, 대신 물가가 잡히는 좀 고통이 따를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일단, 지난달 이 인플레이션도, 피크아웃, 정점에 달았다. 이런 그 전망들, 분석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 고용도 좀,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장 개장하면서, 1%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승을 했던 미국 증시가, 이래버린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분봉으로 보면은 보이겠죠? 자, 요거 다우는 안 보이니까 S&P로 볼게요. S&P 500으로. 분봉이 안 나와요, 다우는. 자, 이게 아침에 개장은 딱 플러스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까지도 올라갔다가 쭉 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 시간으로 오전장은 강세했다가 오후장 들어서서 쭉 밀려버려요. 이런 흐름이 좀 나왔다. 그런데는 이런 게 있죠. 일단, 이게 골디락스라는 것이 그냥 평탄한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거, 뜨겁지도 또 차갑지도 않은 상태. 그래서 연준이 그냥 이 강도 높은 긴축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제 우세하게 나왔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또 거기다가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휴장이에요. 미국 증시가 이제 월요일 날 연휴를 앞두고, 노동절 휴장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불확실성 또는 또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 심리로 작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오후 들어서는 그냥 피하고 가자, 팔자가 우세해져 버린 거죠.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다. 일단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좀 잡히는 것 같고, 고용도 조금 나빠졌고 하니, 강도 높은 자이언트 스텝은 좀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조금 긴축 강도를 약화시키지 않겠냐, 둔화시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었던 것이 아니야, 아마 잡는 길에 더 잡을 것 같아, 이런 심리로 간 것입니다. 일단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 이제 국채금리를 보면 하락했죠. 그죠?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전일 1.8% 떨어졌네요.
국채 금리는 대체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 근데 그럼 이 2년물 그 단기물이죠. 이건 금리 아주 민감한. 요거는 3% 빠졌단 말이에요. 금리가 빠진 거는 일단은 그래도 연준의 그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 아니냐라는 쪽에다가 배팅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21일 날 이 FOMC가 있지 않습니까? 이 9월 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75bp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것이 전날까지 70%였어요. 확률을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날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56%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70%에서 56%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죠. 예, 금리가 떨어진 겁니다. 또 50bp 빅스텝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은 기존에 20%대에서 44%로 올랐습니다. 예. 요거는 뭐냐 하면 시장이 오전에 기대했던 그 금리 인상 그 강도가 좀 약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맞춰진 것이죠. 예, 금리 선물 시장은. 그러나 시장은 연휴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좀 발동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기대감도 살아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런데 시장은 좀 밀렸다. 예, 많이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보면 미국 증시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3주 연속. 네, 그 주간으로 볼 때 어제 이제 반등을 못함으로써 3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가 2.99% 하락을 했고요. 주간으로 지난 한 주 동안. 나스닥은 지금 3주 연속이 문제가 아니고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기술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21% 하락했습니다. 3, 4% 빠졌다. 미국 증시가 한 주 동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상당히 많이 빠진 것으로 인식될 자리다라고 봅니다. 지난밤 기대감이 다음 주 연휴라는 부담을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될 가능성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금리 기대치를 보아도 그렇게 나왔고요. 제가 이제 절반 조정을 계속 강조드렸는데 지금 S&P 500이 가장 뚜렷하게 이제 보여져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절반 조정을 했거든요. 절반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탄탄한 지지대도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지선이었고 저항선이었고 또 여기에서 지지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등의 가능성도 좀 이제 열어놓고 보는 것이 어느 정도 맞겠다. 제 판단에는 더 악화될 건 없거든요, 사실. 예, 일단 21일 날 FOMC 회의는 그 전에 발표되는 13일 날, 그러니까 다다음 주겠죠? 우리 추석 지나고, 추석 지난 화요일 날 밤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진정이 돼준다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좀 진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로 볼 수 있냐면 이 유가로 볼 수가 있어요. 유가가 이렇게 이제 많이 떨어져서 80달러대로 떨어졌잖아요. 예, 뭐 120달러까지 갔던 것이 80달러대로 떨어졌으니 이제 미국 물가가 조금 진정됐을 것이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이 CPI가 상당히 중요한 아마 그 전환점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어찌됐든 9월 FOMC 회의는 이 CPI까지 보고 결정 내릴 것 같고요. CPI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좀 떨어졌다면 떨어질 경우 일단 금리 75bp 인상 가능성은 더 떨어질 것이고요. 네, 50bp 빅스텝 정도로 조금 속도 조절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이 아마 뭐 무리하지 않은 수준에서의 판단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달러화도 지나치게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이 달러화가 이렇게 막 강세를 보이는 것 나홀로 강세 아닙니까 달러가? 이 달러의 강세가 미국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입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방치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는 데에는 이 달러 강세도 한몫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점차 좀 완화될 것이다. 이게 이제 강세가 조금 이제 잡힐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또 뭐 수입 물가는 좀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 기업들의 이제 수출 경쟁력, 대외 경쟁력은 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마냥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예요.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음 주 이후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지금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약세로 이제 떨어졌어요. 그리고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약세잖아요. 달러와는 이제 반대입니다. 네. 달러 유로 환율은 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밤새 이제 유로화가 살짝 반등을 했고요. 달러는 살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달러의 고공행진이 조금 이제 브레이크는 조금 걸렸다. 이거 가지고 브레이크 걸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 원화 환율이 지나치게 지금 올라서 1360원대로 급등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건 무시무시한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안 보여. 언제예요? 2009년 금융위기 때 1600원까지 갔던 시절. 거기에 그건 일시적으로 갔던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갔던 그 시절 이전까지로 지금 왔습니다. 13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 이건 상당히 위기 상태인데 우리만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위기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달러만 나홀로 강세였으니까. 일본 엔화는 더 심각해요. 엔화는 140원대로 올라섰잖아요. 엔화도 보면은 지금 거의 뭐 아시아 IMF 때요. 외환위기 때. 그때 이후 최고입니다, 지금. 엔화 수준은. 그래서 지금 엔달러 환율도 보면은 원엔 환율이요. 원엔 환율도 보면은 떨어지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엔화 환율이 더 좀 가파르게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달러, 그러니까 환율까지도 조금 우리가 봐봤고요. 다음 주에 이제 보면은 월요일 날은 미국 증시가 휴장이고 수요일 날은 중국의 이제 무역 수지 발표했습니다. 수출입 무역 수지. 이게 조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8일 날 우리나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날 또 유럽의 이제 22가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인데 기준금리 뭐 빅스텝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타석으로. 하여튼 요 정도 우리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로 접어 들어갑니다. 예. 일단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기에 다음 주 조금 우리 증시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으실 수 있겠는데 큰 하락 여지는 없다고 봐요. 큰 하락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 2400선 전후에서 지지력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2400선 전후에서. 여기가 제가 2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낙폭, 이 단기 반등의 2분의 1 지점 정도가 2400선 전후다. 네. 그러니까 2400을 살짝 깨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쯤에서는 지지력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 이제 선물 지수를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선물에서 이 일봉에서 박스권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계단식 박스권 흐름. 계단식 박스권 흐름. 더 밀린다 그러면 이제 뭐 300선까지, 선물 지수 300선까지 내려갈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 이전에서, 좀, 뭐 310선 정도에서는 지지선이 충분히 형성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어제 보시면은, 5분봉으로 보시면, 이 장중 저점에서 상당히 반등을 했는데, 특히나 장 막판에, 여기가 이제 종가 우리 현물 3시 반이었습니다. 3시 반에 여기에서 끝났는데,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끝났어요. 1분봉으로 보시면 더 확연히 보이는데, 그죠? 어제 이제 이렇게까지 그냥 급락을 쫙 뺐다가 다시 또 반등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어제 장이 2시 한 40분경에 저점 찍고. 근데 특히나 어제 이제 3시 반 현물시장 종가 여기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312.45에서. 근데 마감 시간에 미국 선물도 오르고 하면서 쫙 끌어올리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1.4포인트가 올랐어요. 우리 장 문 닫고 선물시장 막판에 1.4포인트가 올라나서 뭐 이게 이제 사설 야선이기는 합니다만은, 야간 선물 시장에서 312에 끝났잖아요. 312. 312포인트로 1.85포인트가 빠지면서 끝났는데, 312면은 요 자리입니다. 딱, 요 자리예요. 요 정도 선에서, 야간 선물도 끝났어요. 그렇다면, 월요일 날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요일 날 장은, 뭐 그렇게 크게 막 급락하지 않아요. 약보합 정도. 그러니까 현물장으로 보면 약보합 정도. 선물로 보면은 뭐 한 2포인트 가까이 빠진 게 되겠지만, 그러나 선물 2포인트 정도 빠진 게 문제가 있는 게, 어제 이제 이렇게 급 반등시키면서 베이시스, 여러분 베이시스 많이 말씀드렸죠? 선물 베이시스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끌어올려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은 월요일 날 선물은 약세, 현물은 선물에 비해서 강세. 뭐 그렇게 이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한 주가 상당히 재미있는 한 주가 되겠고, 특히 월요일 날 공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월요일 날 하루 재미있는 하루 배팅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 이렇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기회로 보면서.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동참해 보세요. 일찍 동참하시면 아마 어제 장 마감 후에 15분 동안 벌어졌던 이 사건, 요 건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받아 먹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기회죠. 찬스예요. 예. 그 찬스가 지금 이제 만기주기 때문에 1포인트가 거의 100원입니다. 1포인트가 거의 100원이에요. 지금 이게 1.4포인트, 2포인트 요거면은 200원이 돼요. 300원짜리가 100원이면 33%입니다. 그죠? 300원짜리가 200원이면은 거의 60%, 70%예요. 그냥 100만원 배팅 해가지고 2포인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가 나온다 하면 그냥 50만원 벌기는 쉬워요. 예. 이런 자리 같이 해보실 분들 동참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방은 여러분 보셨겠지만 지난주에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공개 리딩으로 수익을 챙겨드렸죠. 70만원 이상. 그죠? 예. 이번 주에도 일주일 내내 수익을 월요일 날은 대박을 쳤고요. 470만원 수익. 화요일 날 40만원 수익. 단타 쳐서 해요. 예. 자, 31일 날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타 쳐서 120만원. 9월 1일 목요일 날은 130만원. 요거 단타치기 해서 한 겁니다. 예. 하루 단타치기 이런 거. 이건 당일 단타치기 이런 거로. 어저께도 54만원 수익 냈죠. 제가 9월물 첫 주에 100만원 수익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때는 10만원, 20만원 수익이었죠, 하루에. 지난주에 이걸 보여드렸을 거예요. 330만원 수익 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하루 수익이 커집니다. 말씀드렸어요. 점점 커집니다. 그쵸? 자, 이번 주에는요. 보세요. 8월 26일 이후, 요 10번부터가, 29일부터가 이번 주죠? 보십시오. 100만 단위로 높아졌죠? 이제 다음 주 4거래일 남았어요. 동시만기까지. 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 이제 청산 수익금이 1,100만원? 예, 1,000만원대로 올라섰어요. 어떤 분들은 야, 맨날 수익 난 것만 얘기하냐? 아니, 손실 난 것도 있어요. 손실 난 거 합쳐서 합산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예? 맨날 수익만 내지는 않죠. 손실도 있죠. 근데 이번에 아직 손실은 이렇게 없었어요. 예. 굳이 손실을 챙길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한 주간이었고요. 다음 주 이제 동시만기 주간이 수익을 결정짓는 중요한 주간이 되겠죠. 일단은 우리 방 수익이 이미 빵빵하게 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날 일은 1%도 없습니다. 예. 제가 아무리 헛짓거리를 해도 손실날 9월물 손실날 일은 없겠죠. 1,100만 원을 다 까먹겠습니까? 더 올려야죠. 그죠? 예, 추석 보너스를 다음 한 주에 그래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석 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좀 자신감이 넘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 기회를 요 15분 동안 어제 15분 동안 장난친 요 기회를 한번 같이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주말 동안 가입하셔서 지금 보니까 사이트들마다 그 추석맞이 이벤트 하고 있던데 가입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요일 당일 수익으로 충분히 회비는 나올 수 있는 변동성 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 일찍 입장하세요. 8시 반까지는 입장해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입하셨더라면 이번 주에 얼마가 수익 났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 29일 날 수익은 뺀다 쳐도
요 나머지만 봐도 200, 300, 400만이네. 예? 요번 주 사거리일 한번 해보시라고.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또 문제였던 환율 부분도 좀 진정됐고요. 동시만기 앞둔 이제 변동성은 이미 여러분 지금 보셨다시피 미국 증시가 1% 올랐다 1% 빠지는 변동성 보이잖아요. 우리 시장도 다음 주에 그런 출렁임 충분히 나옵니다. 동시만기예요. 동시만기.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이번 주 내내 거의 매일 쓴 게 수익은 챙겨야 내 것이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수익 챙기기예요. 수익 챙기기. 단타 수익 챙기기. 내일을 예단하지 마십시오. 내일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내일 빠질 거라고 예상하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항상 양매수를 하고 거기에서 수익 전략을 세우고 예단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다음 주 추가 하락 여지는 별로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 크게 나오면은 찬스죠. 뭐 또 반등 기회 잡는 찬스가 될 것이고 월요일날 일단은 빠지면서 출발할 수 있다. 그 빠지는 자리를 잘 공략할 수 있는 찬스를 잡자. 요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내일 그 다음 주 공략 종목은 준비를 따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여러분 그 시장이 동시만기 불확실성도 있고 추석 연휴도 있고 그런데 굳이 종목 추천하고 개별 종목 들어갈 그럴 자리로는 별로 그렇게 매력 없어 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시했던 종목들 잘 갔잖아요.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어저께도 올랐대.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 그죠? 그러네. 또 두산중공업은 어땠나? 두산 에너빌리티. 어이구 폭락했네. 하다가 쭉 떨어졌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S에너지. 얘네들이 올랐다가 다 떨어졌구나. 올랐다가 떨어졌네요. 다음 떨어지면 저점에 살 기회라고 그랬죠. 아직 살아있어요. 저점에 살 기회. 요 라인 맞춰놨잖아. 제가 오면은 사라고. 이쯤에서는 사라고.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게 뭐 한국항공우주? 얘는 떨어지지도 않았네. 그죠? 경동도시가스. 떨어지면 사라 그랬죠. 찬스 왔네, 이제. 다음 주에 사면은 되겠네요. 이번 주에 안 샀으니. 다음 주, 지난주 공략 종목이었던 종목들 다음 주 공략해볼 만한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시장 크게 변한 거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자리다. 네. 그렇게 보고, 일단 시장은 선 아래에서는 저점 공략. 저점 공략. 그리고 큰 폭의 반등도 미국 증시가 이제 다음 주보다는 다다음 주 CPI 발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우리도 이제 동시만기 경계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큰 폭의 상승도 나오진 않겠지만 그러나 변동은 출렁출렁은 상당히 크게 나올 것이다. 1%면은요. 1% 오르내림이면 만기주에는 큰 변동입니다. 가격 폭이 크게 나오니까 풀이가 이제 점점 거의 바닥이잖아요. 지금 만기일날 이제 제로로 수렴을 하는 거니까 보시고 다음 주 우리 방에 오셔서 추석 보너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기회는 잡은 자의 것입니다.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기회는, 뭐, 가만히 있는들, 누가 나한테 기회 안 줍니다. 그죠? 가만히 있는들 기회 안 줍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제가 장담컨대, 이런 방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려요. 여러분, 어떤 전문가가 리딩을 할 때 이렇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종목, 이게 이제 리딩 문자예요. 리딩 문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문자 날린 겁니다, 이게. 조금 더 확대할까요? 글자 크기? 이렇게. 자, 며칠 날, 몇 시에? 9월 2일, 어저께네요, 그죠? 9시 16분에 정정, 매수, 풋, 코드번호 57HF99를 얼마에? 240원에 걸어놓으세요. 비중은 한 계약. 한 계약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투자 규모에 따라서 50만 원으로 낮추는, 어떤 회원님은 적응 기간 30만 원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0만 원으로 맞추는 거죠. 그리고 어떤 회원님들은 이제 난 투자 금액이 좀 돼요. 200만 원으로 맞추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보세요. 240원에 100만 원어치 샀잖아요. 100만 8천 원어치.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매도 풋 265원에 10% 수익 청산하자. 이게 언제? 12시 3분에. 그러니까 아침 9시 16분에 산 거를 12시 3분에 점심시간에 265원에 매도를 걸어놓고 식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팔렸어요. 265원에. 10만 원 번 거예요, 그냥. 돈 100만 원 가지고. 그죠? 예. 수수료 떠도 10만 원 넘잖아요. 그 다음, 요거는 전날 사가지고 이월한 거죠? 3시에 오후 2시 54분에 9월 1일 날, 목요일 날, 350원에 100만 원어치 샀단 말이에요. 101만 5천 원, 2,900주. 그죠? 350원에. 이렇게 리딩 했잖아요. 수익 350원에 한 계약 사자. 그래가지고 다음날, 어저께, 오후 2시 41분에 500원에 매도 걸었어요. 40% 수익 청산. 그렇죠? 하루 만에, 만 하루가 채 안 되죠. 뭐 하루죠. 예. 딱 하루 만에 100만 원으로 43만 원 벌었잖아요.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매수 걸기, 매도 걸기, 몇 프로 수익 청산, 비중, 코드번호 이렇게 콕콕 꼬집어서 문자로 날려드리는 그런 방 보셨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방에서 계시다가 다른 전문가 리딩 받으러 가서 도저히 자기는 따라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왜? 이 리딩, 제 리딩에 이렇게 한번 적응해서 익숙해지다 보면 다른 방식의 리딩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톡 꼬집어서 해주질 않거든. 예. 가격 얼마에 딱 사라가 아니잖아. 뭐 그렇게 리딩하는데 봤어요? 얼마에 파라고 안 하잖아요. 예? 선 그어놓고 여기 오면은 사세요. 여기 오면 파세요지. 비중도 이렇게 딱 깨놓고 명확하게 매일 이거를 공개하고 이걸 결과를 보여주고 이러는 방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예? 김한기 대표는 거짓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 같이 해봅시다. 토요일, 일요일 교육 혹시라도 안 받으신 분 계시면 교육 받아 놓으시고 조건 만들어서
가입하시고 월요일 날 아침 8시 반 이전에 카톡방으로 들어오세요. 예. 그러면 바로 아마 8시 40분부터 이제 주문이 들어가잖아요. 예. 리딩 바로 들어갑니다. 동시만기 변동성 한번. 대한민국에서 김한균 대표만큼 오랫동안 ELW 매매 리딩 해본 전문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장담을 하고 자신을 합니다. 네. 이만큼 많은 경험을 갖고 아직도 ELW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ELW 전문가들이 중도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른 김한균 대표와 여러분 같이 해보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